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밤 10시 25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감기에 걸렸는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자가진단 키트는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좀 회복될 때까지 이번 주에는 좀 방송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장이었죠. 저도 사실 보합세 내지는 조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미선물 지수도 괜찮았기 때문에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또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됐죠. 선전에 그 봉쇄령이라는 그런 악재가 발생하면서 어쨌든 좀 하락을 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다우존스와 나스닥과 되게 닮은 꼴이죠. 어쨌든 지수 자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역시나 현재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강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약했었죠. 특히나 중국발 악재이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2.6%, 항생 종합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4.97%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물론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설명드렸었던 윤석열 대통령 정책 수혜주 4종, 그 중에서 대장주들은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수익을 낸 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저는 이 기사, 어저께 나온 기사를 좀 유의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WHO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종료선언 검수 착수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리오프닝 주에는 도움이 되는 재료긴 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이런 기사들이 오후 막판에 좀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의 선전시를 봉쇄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 내용이 보면은 중국 전역에서 13명 정도 나오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현재 3,122명까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선전시를 현재 봉쇄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더 큰 거는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광저우나 선전, 이런 일선 도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이 봉쇄된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에서는 엄청 큰 타격이라는 거고, 이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은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주가 어느 정도 시세를 줄 만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1강 스터디 때도 항상 말씀드리죠. 돌발 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모두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다른 악재가 있었죠. 아무래도 코스닥 전체가 좀 약세를 가게 하는 큰 이유였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오늘 다 폭락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설명을 드렸었던 니켈 값이 폭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재 가격 급등에 따른 2차 전지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 대만의 폭스콘 선전에서 아이폰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전이 봉쇄령이 있고 확진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아이폰 생산이 좀 어느 정도 좀 차질을 빚게 되어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의 악재를 맞이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지난주 토론방에도 말씀드렸지만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공매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상장했을 때 자체가 워낙 시총이 좀 과다하게 시총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 15%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보지만 분명히 뭐 LG화학과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렇게 물적 분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시총을 합쳐보면은 기존을 넘어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좋지 않았죠. 테슬라가 800달러를 깨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주에 급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장중한 때 7%, LNF는 무려 9.04%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테슬라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가격을 200만 원 정도 인상한다고 내용도 밝혔고요. 리비안 스타트업이죠. 전기차 스타트업. 당초 목표했던 5만 대의 생산 목표를 2만 5천 대로 절반가량 내려잡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 산업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주들 또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모두 거릴 것 없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좀 목이 좀 잠기네요. 네. 그래서 LNF가 장중하다 8.5%. 저는 좀 종가에 일부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는 있는데
뭐 기술적 반등으로 조금 소폭 상승을 하면은 또 매도를 하고 다시 좀 흐름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던 윤석열 대통령 정책주, 수혜주 다 정리해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컴투스홀딩스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고, 다만 네오위즈 홀딩스는 왜 그런 말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마이너스 10%나 떨어진 이유는 네오핀이 그 가상화폐 시장 빗썸에 상장을 했는데 폭락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도 그 네오위즈 홀딩스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가 이제 네오핀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상장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자 공부를 하셔서 당연히 그런 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도 장초에 이렇게 5%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원전주 당연히 좋게 말씀드렸는데, 보성 파워탁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은 과열로 지금 3거래일 단일가 매매로 지금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현재 보성 파워텍에서 한신기계로 대장주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고, 한신기계가 오늘 장중에 이렇게 14%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 낸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주 말씀드렸었죠. 250만 호 건설 계획. 그 KD가 제가 소형주들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현대산업개발 이런 것들은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악재 있는 것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악재가 100%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신 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오늘 또 10% 하락이죠. 그리고 어쨌든 KD가 지금 오늘도 장중한테 23%네요. 23%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산주도 좋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 거기다가 지금 북한도 지금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오늘 시초가 매매를 했고, 제가 여기서도 보시면은 빅텍 변동성이 있지만 어쨌든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빅텍이 장중한테 한 10%까지 상승하는 모습, 그 아랫단에 있는 스페코라든지 한일단조 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요일에 셀트리온 부식회계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한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혜가에 3시 한 50분 정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시혜가도 한 4%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한 때 이렇게 14%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중한 때 한 1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식 스터디방에 공유를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인포뱅크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원전, 게임, 방산 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는 인포뱅크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승인이 났잖아요, 도로에서. 이제 그 부분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시외가로는 현대오토에버나 오늘 좀 눌려준 종목들도 괜찮고요. 다만 오늘은 지수가 약했었던 장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어쩔 수 없이 약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소형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죠. 그 무엇보다도 제가 2월 재테크 강의 픽 때 인포뱅크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주 대장주로 말씀드렸었고요. 이 당시에 실적주 해운주로 HMM, 페노션 말씀드렸고, PCB, 심텍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다 신고가 돌파했었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주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이 모두 지금 3주 정도 지났죠. 3주 정도 동안 30% 올랐습니다. 제가 픽으로 찍었던 종목들은. 그런데도 어쨌든 아직도 조회수가 541명이네요. 그래서 내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지난 1년 돌이켜 보면 그 재테크 강의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멤버십 강의로 여름부터는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일단 가치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저는 그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포뱅크 말씀드린 대로 장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10%대, 장 초에도 한 4%대 급등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횡보하다가 10%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9시 18분에 제가 로보로보나 이런 로봇주 관련된 것들도 주식 스터디방에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로보도 저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저는 금요일 날 종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리 자체가 상승할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지금 25%, 제가 50% 수익 낼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천만 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한국항공우주, 로보로보, 인포뱅크 세 군데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하고 로보로보 매도한 돈으로 인포뱅크에 다 막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지금 4% 수익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초에 좀 상승하면은 이제 그걸 매도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인포뱅크라든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곳들은 좋게는 보고 있는데, 분명히 지수가 약한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뭐 당일이나 이틀째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낫다.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은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명히 금요일에도 제가 대장주들 다 설명드렸었고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종목을 보고도 또 어떤 부분은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부분은 늦게 들어가지고 고점에 물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을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방송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주식 스터디에서 그런 원리들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엔 현재 지금 5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5기 강의를 이틀 전에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 건대입구역에서 했는데, 앞으로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점점 저는 실력 차이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또 오늘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런 가끔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주식 토론방에서 6개월 했던 질문 또 나오고, 종목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종목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는 저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은 답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도 5분 정도 오셨는데, 25분 중에 사실 20분은 대부분 다 지방 사셔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듣는 거죠. 온라인으로 제가 녹화 영상을 제공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먼 길 오신 분들은 충분히 그만큼 값어치가 있게 뭐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6기 현재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5명 신청하셨고 이제 25명이니까 20명 정도 하고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스터디 방에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토론방에 제가 공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를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공유하면 뭐해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래량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대, 뭐 매물대, 저항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분들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스터디 방은 제가 강의를 한 거를 다 들으신 분들이잖아요. 1강, 2강은 총 6시간짜리를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물론 이게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바로 갑자기 막 내가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동영상을 제공을 하니까 그거를 계속 보면서 제 방송을 최소한 7, 80%는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종목만 따려고 하신 분들은, 결국엔 저는 한두 번은 운 좋아서 수익 낼 수 있겠지만, 장이 좋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죠. 작년에 11월 로버츠 날라가고 NFT 날라가고 메타버스 날라갈 때는 그런 실력이 하나도 없어도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1월, 2월, 3월 장은 그런 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리를 모르고 매매법을 모르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어쨌든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보람이 됐었습니다. 뭐 한신기계라든지 유진파버에 대해서 어쨌든 어저께 강의 들은 걸로 기반으로 해서 저한테 다시 스터디방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때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이건 구체적인 질문이잖아요. 구체적인 질문이고 본인이 공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분명히 앞으로 점점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강의 꼭 보세요. 지금 3월달 재테크 강의 다음 주에 아마 있을 텐데, 보시면은 또 다음 달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은 3월 14일 오늘 9시 기사죠. 러시아군이 철수를 해야 된다. 4차 회담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유럽 증시가 장초에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막판에 좀 또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미선물도 이렇게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보다는 좋은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 니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도 니켈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원자재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스틸주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좋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이스텔 10% 상승했죠. 그거 외에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이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알루미늄 관련된 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니켈은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니켈 관련된 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각각을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봐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어요. 러시아 국가부도 위기가 임박을 했다. 그래서 16일 분수령 이렇게 기한이 남아있다는 것들, 또 18일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 FOMC 회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장을 좀 약하게 하는 큰 원인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환율이 좋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악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참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뭐 다 같이 좀 공부를 해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의 목표는 저는 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이자 뭐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식 공부를 기초라도 좀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양성해내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한 내년까지는 그래도 지금 우리 주식 스터디방 1기부터 5기까지 합치면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거기가 딱 한 1000명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하고는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 호맹맹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리오프닝주가 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좀 돌바락지가 또 발생하면서 리오프닝주들이 물린 것 같아서, 이제 어째 물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안심을 할 것 같아서 좀 방송을 했습니다.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가 어저께도 건강 그 운동 영상을 올리려고 했지만 어쨌든 잘 관리하셔서 하여튼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